그 비법이 배려와 공감에 있었다. 이거 단순하거나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요. 당연한 주장이 아니고 뭔가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한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갈등이 있잖아요.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좀 멀어요. 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공감의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거를 제가 깊은 공감과 넓은 공감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감의 반경을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광화문을 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광화문에 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큰 시위를 하는데 한편은 10만, 20만이 모이는데 한 10만은 이쪽으로 삿대질하고 10만은 이쪽으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우리 사람들이 공감력이 부족해서 갈등이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회성이 울트라 소셜 사회성의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강의하다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고 반론하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니다. 사회성이 어두운 면이라고 자꾸 그냥 이렇게 퉁치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감을 파보니까 역시나 이 공감이 갖고 있는 놀라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공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감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정서적 공감을 하냐 인지적 공감을 하냐 그 차이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게 너무 깊은 공감, 과잉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공감을 연구해 보니까 공감은 마일리지예요. 내가 여기에 우리 편에 깊은 공감을 하잖아요. 150개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 쓸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 거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혐오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갈등 우리가 이렇게 봉합되어 있지만 정치적 갈등 생각해 보세요. 혐오가 난무하잖아요. 혐오를 하면 내게 올라가요. 우리 편이 올라가요. 우리 편을 올리기 위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공감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데다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보니까 소셜 미디어가 엄청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만나면 소셜 미디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SNS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계속 우리 친구 맺을 수 있죠. 이거를 내가 옳다는 거를 계속 메아리 쳐서 내가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에코 챔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금 상용하고 쓰고 있는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스터 트롯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힙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추천 오지 않아요. 컨텐츠의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에 추천을 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절대로 트로트를 안 들으면 트로트는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되지 않아요. 자, 이게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더 재밌는데 여러분이 라면을 구입하고 콜라를 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물이 추천됩니다. 물 사시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라면과 콜라를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입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합니까? 성향이죠. 과거의 클릭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성향. 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얘게 내 얘기를 듣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기가 막히게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지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한 200번 누르잖아요. 200~300번?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합니다. 500번 정도 누르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클릭으로부터 과거의 어떤 거로부터 조금씩 이탈하고 여러분의 성향으로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알고리즘은 여러분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성향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쓰게 만드는 거죠. 놀랍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제가 주장하는 문제만도 아니에요. 실제로 핀터레스트 같은 그 이미지 공유 서비스 개발한 이 개발자, 이 CEO가, 파운더가 우리가 만들 때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기 원했어요. 하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무한 스크롤 만들면서 우리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세요. 지금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갇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인지적 공감은 타자의 입장에 가보는 거잖아요. 그 기회와 그 깊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점점 줄어들죠. 우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노래방까지 갔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말이 안 되는 도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왜 지금은 아무도 통합의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꾸 피딩해 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되니까 계속 통합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전에는 여야든 엄청 싸운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원 그 빌딩에 있는 사우나가 있대요. 사우나에 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너희들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등 밀어주면서 뭐 좀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대요. 더 공감의 반경이 좁아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넓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넓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감하려면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경주마처럼 달리잖아요. 그러면 남이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과열된 입시 경쟁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경쟁하니까 우리 지금 서울은 0.55명이에요. 4명이 만나야 1명 낳는 꼴이에요. 지금 0.7 정도 되잖아요. 자, 이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그 경쟁의 문제이고 또 다양성의 부족의 문제이고 공감의 반경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사티아 나델라라고 MS 회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감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공감 경영한다고 해서 제가 공감을 얼마나 아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한다. 말랑말랑한 그런 스킬, 기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량? 근데 나는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어려운 스킬 같다. 이게 공감이에요. 인지적 공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는 싫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자 싫어요? 감정적으로? 만약에? 근데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프랙티스를 그런 연습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칠게요. 독서입니다. 독서는 우리를 유능하게 해주죠. 아무도 그런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독서가 우리의 공감력을 높인다는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 여러분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소설을 이해하려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되지? 등장인물들이 왜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계속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입장, 심지어 소설이 아니더라도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공감력을 연습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드디어 장대익의 하드커버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드커버죠. 이런 게 양장본을 하드커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책, 이렇게 표지가 말랑말랑한 책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하드커버는 우리나라 말로 양장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을 하드커버 해주겠다. 어려운 걸 커버해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드커버라는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출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뭐 종회교훈도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어려운 책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려놓고 있어요. 한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너무 유튜브가 너무 뭐랄까요? 지식의 편집에 말랑말랑한 것만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딱딱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들,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통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